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1.53% 하락, 코스닥도 마이너스 1.81%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CPI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요. 전월이 6.5%였죠. 시장 컨센서스가 6.2%였는데 6.4%가 나오면서 전월보다는 0.1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컨센서스보다는 0.2% 상회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충격이 있을 수 있겠다.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바닥권에서 조금 이제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CPI가 시장의 기대치를 만족하지 못한 거잖아요. 그래서 충격이 좀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우는 뭐 생각처럼 한 1% 내외로 하락할 것 같았고 나스닥도 뭐 결국에는 이제 오후장에 음봉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. 정말 강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. 어제 하루는 뭐 이렇게 끝났으나 뭐 생각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오늘 또 뭐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뭐 6.5보다 훨씬 올라가지고 쇼크가 나지 않는 이상 시장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뭐 여기 저점을 보러 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마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었고요. CPI가 조금 이제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은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뭐 단기 조정 구간으로 봐야지 이제 상승을 완전히 이제 마무리 짓고 다시 하락으로 변곡이 된다라고 보고 있지는 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이번 뭐 충격 역시 뭐 단기 뭐 조정 정도로 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이 박스권의 이제 저점까지 다시 하락이 나왔고요. 이왕 이렇게 하락이 나온 거 이날 이제 갭 발생되었던 부분 있죠. 1월 25일 날 여기를 차라리 그냥 메우고 가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오늘 이제 미국 증시가 차라리 저는 오늘 미국 증시가 크게 좀 하락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우리 증시는 오늘 먼저 선반영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미국 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하루 정도 일찍 움직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개파락한 다음에 차라리 이렇게 양봉 마감을 해주면 이런 모습이 차라리 낫죠. 뭐 어설프게 갭 떴다가 또 음봉 밀고 이러면은 골치 아픕니다.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1월 25일 날 발생했던 갭 메꾸고 가는 게 좋죠. 근데 코스닥은 조금 많이 남아가지고요. 1.5% 이상 하락해야 되는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. 뭐 조정 일단 나오는 김에 갭 메꾸고 가는 게 건강한 뭐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갭 메꾸로 요 정도 하락까지는 괜찮습니다. 단기 조정으로.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깬다라고 하면은 또 이 구간 121선 근처까지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코스닥은 지금 보시면 121선이 아직은 하락각입니다. 그래서 시장의 힘이 하방으로 조금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요한 라인들을 깨면 조금 또 조정이 깊을 수가 있어서 이 자리는 지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. 21선 2인 자리기도 하고 여기 갭 메꾸고 딱 이렇게 반등 나오면 너무 좋은 모습일 것 같고요. 시장이 혹시 이제 우리의 바람대로 단기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흐름을 다시 만들어 가게 됐을 때 아마 이제 꽤 오랜 시간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 행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. 여기서 뭐 갑자기 이런 식으로 다시 뚫어주기에는 지금 시장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좀 너무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서 이 구간 안에서 시간이 꽤 좀 이런 식으로 좀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지금 코스피처럼요. 코스피도 지금 이 안에서 계속 한 달 동안 내내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. 박스권 안에서 아마 코스닥도 단기간에 오른 값에 대한 충분한 어떤 또 매물 소화 과정이나 기간 조정, 가격 조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시장이 이제 조정 후에 다시 흐름을 만들어 가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뭐 주도 테마가 뭐 없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지금까지 조금 이제 소외받았던 테마나 섹터 쪽으로 순환매 정도는 돌아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이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로봇 AI 애들은 시장이 고점을 만듦과 동시에 같이 고점 만들고 죽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한 이때부터서 솔직히 뭐 AI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방송에서 뭐 말씀은 드렸고 얘네가 하는 게 뭐 더 갈 수도 있을래나 뭐 이렇게 제가
뭐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은 많이 있었지만 뭐 적극적으로 막 매매를 뭐 하지는 않았던 거예요. 저희 뭐 정혜원 방도 AI 같은 경우는 KTCS 요날 이 눌림목에 사가지고 이제 이날 팔았던 요게 마지막 AI 관련주 매매니까 2월 8일이거든요. 이 매매를 끝으로 매매를 안 했어요. 2월 8일이니까 딱 요때까지 하고 아무래도 조금 이제 리스크가 더 큰 구간으로 판단이 돼서 매매를 안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코난 테크랑 뭐 셀바스 AI 이런 애들이 쭉 뽑아버리니까 사실 조금 이제 포모를 느끼기도 했지만 일단 뭐 시장 고점이 나오는지 아니면 더 이어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AI 관련주들은 약간의 관망 모드 그리고 지금도 역시 좀 관망 모드로 저는 조금 보고 있고요. 얘네가 이제 여기서 뭐 코난도 말씀드렸잖아요. 이렇게 쌍봉 만들고 죽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. 물론 이제 여기가 쌍봉이 될지 뭐 다시 한번 이렇게 갈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쌍봉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 조심하는 거죠. 여기서 이제 다시 땡기고 뭐 여기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그럼 이때 보면 되잖아요. 여기서 뭐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는 거죠. 네, 뭐 셀바스 막 그나마 이제 전고점을 넘겨놓긴 했는데 이제 이런 구간들 오면은 뭐 이제 눌림목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 자리들 여기 이제 전고점 요 정도 딱 되겠네요. 2인봉 떨어지면 되게 또 이쁠 것 같습니다. 기술적 반등을 노리기에. 솔트룩스는 오늘 너무 많이 하락했다. 얘는 이제 볼 일이 없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본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. AI주는 이제는 뭐 비중 베팅도 못 하고요. 그냥 소액으로 그냥 소외감만 느끼지 않게 그 정도로 뭐 오면 뭐 자리 오면은 뭐 기술적 반등만 노리는 그런 개념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얘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3분봉의 전저점 이렇게 쌍바닥 반등 셀바스 AI도 전고점 뭐 반등 정도 보면서 뭐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? AI는 이제는 뭐 철저하게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죠. 뭐 요때도 뭐 말씀드렸었잖아요. AI 관련주들 이은봉 한 3은봉 거의 다 이제 종목들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뭐 C랩이랑 뭐 말씀드렸던 몇 종목들 이날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접근하기에 참 좋은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날 AI주들이 급등했었어요. 네, 아무튼 뭐 AI는 그렇게 되고 그래도 이제 그 AI 테마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랑 뭐 보안, 뭐 해킹, 그 다음에 창투사 애들까지 이제 돌고 엊그제부터 이제 하드웨어,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제 이동을 했잖아요. 그래서 뭐 반도체 쪽은 그래도 이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네는 그래도 볼만은 하죠. 다른 AI주들이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국면이라고 하면은 얘네는 그래도 뭐 자리를 주면은 한번 뭐 해볼 만하다. 그렇게 보여지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에서 제가 조금 더 올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기는 했고요. 저도 뭐 매매하고 종가에 그냥 다 던져버렸는데 뭐이지? 야 이게 뭐죠? 매출 영업 손실 실적 발표 때문에 그런가요? 아니면은 뭐 다른 게 떴나? 일단 뭐 장 끝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도체 쪽 또 이제 뭐 AI 전체적으로 죽는데 뭐 얘네 다 죽고 있는데 뭐 얘네들만 또 막 2차, 3차 시세로 넘어가기는 쉽지는 또 않을 것 같아서 저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애들이긴 한데 일단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죠. AI가 전체적으로 죽지 않고 다시 좀 흐름을 만들어 가야 얘네들도 지금 1파 나왔다가 좀 2파, 3파로 넘어가겠죠. 근데 얘네들 지금 다 죽고 있는데 뭐 얘네들만 세핑이라고 해서 막 치고 나갈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분위기로 그냥 이대로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AI주들이 뭐 이대로 그냥 진짜 고점 찍고 그냥 죽어버린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애들도 그냥 단발성 한번 뽑고 그냥 내려갈 때 뭐 반등 정도 주고 그냥 이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네요. 이렇게 되면. 네, 뭐 AI주들이 지금 뭐 전체가 다 시간에서 몇 종목 빼면 시간에서 다 안 좋네요.
아무튼 이 AI는 이제 좀 조심하자.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, AI 죽으면 뭐 로봇도 같이 죽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. 로봇 얘도 결국에는 21섬 여기 이제 반등 조금 주고 죽으러 가는 또 모양새 같네요. 일단은 요 자리 여기 저점이자 이제 기준선 자리가 여기 아마 내일이 얼마냐 7만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. 7만 원 부근 69,800원이나 69,500원에서 7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주도주였고 처음으로 기준선은 닿는 자리니까 아마 반등이 뭐 이렇게 나올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.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돌아 나가줘야 흐름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.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죽고 깨면 이때는 진짜 그냥 삭제, 관종 삭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. 그 다음에 어제 뭐 굉장히 어제 오늘 뭐 가장 핫했던 주도 테마고요. 주도 재료 종목들이고, 어제 방송에서 이제 제가 요거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, 지금 이 자리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. 상한가 보내고 고가놀이, 그러니까 상한가 종가 위에서 뜬봉의 형태로 고가놀이 하루 치고 하루 조정, 그리고 그 다음날 갭 띄우고 거래량 터치면서 빵. 이 패턴이 이제 이때 나왔던 패턴이에요.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똑같은 것 같거든요. 상한가 보내고 하루 치고 하루 거래량 죽이면서 조정, 그 다음날 갭 띄우고 빵. 그리고 나서 단일가로 들어갔죠. 그래서 단일가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죽였죠. 아마 이 패턴으로 저는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또 딱 이제 이날 시간에서 CJ 뭐 이거 카카오랑 손을 잡고 인수전 참여한다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시간에 이제 상한가를 갔죠.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장이 완전히 마감되고 나서 CJ는 뭐 사실 무근이다,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, 어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는 뭐 세력들이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뭐 개파락 할 수도 있고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은 밀릴 수도 있지만 밀리면 오히려 저는 사야 될 그런 기회라고 보는 거지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. 왜냐면은 뭐 CJ가 인수전 참여 안 한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재료가 완전히 죽은 건가요? 원래 없던 재료잖아요. 뭐 이제 하이브 이수만 카카오의 대결은 뭐 계속 되는 거고, 지금 뭐 온라인 파트너스도 SM 지금 12만 원 너무 뭐 싸다, 뭐 15만 원, 17만 원은 돼야 된다,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. 그러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SM은 12만 원은 무조건 넘기고 12에서 14 사이에서 아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 재료가 마무리될 때까지, 공개 매수가 끝이 날 때까지 유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쉽게 죽을 일도 없고, CJ 참여 안 했다라고 해서 주가가 뭐 갑자기 뭐 곤두박질 친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, 사실 뭐 이제 내심 그냥 뭐 세력이 갭 띄우고,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. 갭이 어제 이제 시간의 상한가였지만 예를 들면은 갭이 살짝 띄운 다음에 오전에 그 실망 매물 바닥 먹고 다시 이렇게 말아 올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대로 됐잖아요. 그래서 이때랑 차트가 이제 똑같아진 겁니다. 그러고 이제 또 단일가 들어갔죠. 뭐 이번에 단일가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또 말아 올릴 수 있는 거고, 아니면 뭐 내일 바로 이렇게 또 말아 올리고 이제 단일가 끝나고 이렇게 급락이 뭐 나올 수 있고요. 아무튼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보면 될 것 같고요. 어제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죠? SMCNC가 단일가에 들어가면 라이프 디자인이나 디어유로 대장이 바뀌는지 이 부분을 한번 보셔야 된다,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단일가 보니까 라이프로 대장이 바뀌었네요. 디어유는 조금 이제 뭐 반응이 없고, 근데 이 정도는 조금 약하긴 한데, 아무튼 내일은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눈여겨 보셔야겠습니다. CNC의 대장 자리를 라이프 디자인이 한번 가지고 가는지 그 모습
뭐 한번 뭐 저는 좀 조금 이제 기대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제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테마로 말씀드렸던 게 리튬 관련주들 있고요. 제가 요날도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드렸고, 저는 3만 원에서 32,500원 사이까지는 상승이 나올 것 같다, 그렇게 좀 멘트를 드렸었는데요. 딱 32,500원까지 슈팅이 나왔고, 오늘은 이제 미래나노텍으로 좀 바뀌었어요.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미래나노텍이 여기 가격대, 일단은 여기 가격대가 되겠죠. 28,500원 이 박스권의 저항권, 그리고 전고점인 요 가격대 넘기면 슈팅이 한번 세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는데, 일단은 제가 아는 영역까지는 슈팅이 다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 이후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뭐 엄청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 보고,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 영역, 딱 이제 전고점 여기 이제 저항 구간까지 슈팅이 나온 거거든요. 그렇게 보고 있고, 그 다음에 볼만한 게 많이 없네요. 일단 뭐 로봇 AI라는 정말 굵직한 테마가, 주도 테마가 이제 죽었는데, 얘네들 죽었다고 바로 또 다른 주도 테마가 튀어 나오긴 힘들고요.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죠. 네옴시티랑 뭐 얘네들 죽고 한 달 동안 주도 테마가 없었던 것처럼 아마 또 시장은 한 달 정도 재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. 그나마 최근에 뭐 데모가 조금 강하긴 한데요. 이제 미국 공화당 쪽에서 지금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해주는 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더 부추기고 있는 거다라는 이제 논리를 내세우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이제 뭐 촉구안을 이렇게 발의를 했죠. 그래서 이게 뭐 또 가결이 될지 뭐 안 될지 모르지만, 가결이 된다라고 하는 뭐 그 전까지는 또 기대감이 살아 있을 수는 있겠으나, 이제 공화당 쪽에서 그런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한 것이지,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상황이 뭐 그것 때문에 휴전을 한다거나 종전을 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잖아요, 지금. 그래서 저는 얘네들이 뭐 얼마나 셀까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접근을 못 했거든요. 근데 일단 데모가 이틀 정도 굉장히 센 상황이고, 좀 아쉬운 거는 이제 데모만 세고 나머지 뭐 현대해보다이나 이런 애들은 별로 세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얘네들도 좀 그냥 지켜보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이제 2차 전지 애들이 어마어마하죠. 진짜 진짜 어마어마하단 말밖에 안 나오는데, 솔직히 저는 어제가 고점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시장도 좀 빠질 것 같고 그래서. 근데 이걸 시장 빠지는 와중에 이걸 또 땡겨버리네요. 근데 이제는 뭐 접근하기가 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얘네들도 이제는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게 좀 많이 크게 1, 2분봉 늘리면 그때 접근 관점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,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예전에 정말 오래전에 연말인가 연초쯤 방송에서, 아마 이때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,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코스모 신소재랑 코스모화학 이 형제들 수익 관점으로 좀 가져가 보면은 꽤 괜찮은 매력적인 자리다라는 말씀 멘트 좀 드렸었는데, 뭐 좀 접근해 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랑 이 화학 애들은 항상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가 먼저 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화학이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키 맞추기 하면서 또 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신소재가 거의 전고점 넘기고 신고가 영역이니까 코스모 화학도 힘을 좀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? 그렇게 되면 얘도 이만큼 정도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. 또 한번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. 네, 이제는 시장에 뭐 볼만한 게 없고요. 좋은 시절은 사실은 이제는 끝났다. 1월에서 이제 2월 한 중순까지 로봇 AI, 메타버스 이런 애들로 시장을 쫙 끌어올렸고요. 이 주도 테마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핫한 주도 테마가 형성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다. 뉴스도 또 필요한 것이고요. 이 주도 테마가 이제 부재한 시점까지 또 시장은 조금 이렇게 강하지 않고 약세를 보일 확률이 또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
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시점에 또 시장은 주도 테마를 만들어낼 겁니다. 그때가 또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. 이때 이제 10월 달에 바닥 잡고 요때까지 이제 네옴시티로 끌어올리고 12월 달 한 달 내내 정말 시장 힘없이 주도 테마도 없이 흘러갔고, 그리고 이제 AI가 이렇게 끌어올렸고, 또 이제 조금 이제 소강 상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또 다시 뭔가 생기면서 시장을 또 끌어올리고, 이런 뭐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, 이제는 또 이제 1월이나 2월보다 또 1월에 비해서 비중을 좀 또 줄이고요. 조금 이렇게 숨죽여야 되는 때가 또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시장은 항상 먹을거리를 찾아 나서고 돈은 항상 어디로 이제 이동할 때를 찾기 때문에, 뭐 주도 테마, 그러니까 이렇게 굵직굵직한 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매매할 만한 재료 테마는 또 언제 항상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은 날이 없잖아요. 쏟아지죠. 지금 SM 애들 이렇게 좀 핫한 것처럼 또 핫한 테마 종목들 찾아가지고 매매를 해봐야겠습니다. 네, 그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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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겠고요. 무료 리딩 안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